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며칠 동안 시황이 업로드되지 않았지만 멤버십 게시판을 통해 소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델방꿀 그런 거 재미없습니다. 교양업계에게 뭡니까? 전일 우리 시장은 하루 종일 흘러내렸는데 거래량이 부족한 가운데 외국인이 선물 매도와 기관이 콜옵션 매도가 하루 종일 시장을 눌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해외 시장은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요. 미국 시장이 개장 후 강력한 선물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사실상이 종가 고가 스트레이트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몇몇 시황에서 이야기했듯이 금리가 조금 내려가서 나스닥이 상승한 것일까요? 시장이 맥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시장은 갭 다운 출발을 했지만 그렇게까지 심한 갭 다운은 아니었죠. 근데 문제는 개장 초에 개인들이 콜옵션 매수에 가득 몰리며 사단이 나버렸는데요. 350선을 회복하는 데 실패하자 바로 선물 매도가 강하게 나오면서 시장을 눌러버렸습니다. 시장을 누른 주범은 외국인이 선물 매도인데 3분 만에 3천억이라는 강력한 매도세를 쌓으면서 하루 종일 시장이 상승을 틀어막았습니다. 반면 현물 매도는 얼마 나오지 않았는데 외국인이 선물 매도가 워낙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베이시스가 내내 좋지 않았고 선물 6월 9월 스프레드도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로 출발하면서 매도가 롤오버 됐습니다. 오늘 하루만 9월물 선물 미결제 약정이 10만 6천 계약 증가를 했는데 휴일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롤오버에 쫓기고 있어서 시장이 방향성을 위로 돌릴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V코스피 지수는 생각보다 증가량이 미미했습니다. 일중 진폭이 마이너스 2%에 가까웠던 것을 감안하면 변동성이 증가가 거의 없는 것은 이게 아직까지는 박스 구간의 흐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에 더해 쿼드러플 만기로 인한 하락이지 추세 하락이나 또는 투매가 나온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마감한 미국 증시가 저점 대비로는 거의 2% 가까이 스트레이트로 급등을 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하면 우리 시장은 최소 348선, 좀 더 간다면 350선까지도 가야 하지만 아직도 선물 롤오버 잔량이 지금 17만 계약 이상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 하락에 그대로 콜옵션 물타기를 오버나이트 한 개인들이 있죠. 그래서 만기일까지는 조심스럽게 매도 관점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현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6만 5천 원대까지 밀렸습니다. 지난 5월 13일에 장대 양봉으로 추세를 위로 돌려놓은 것을 사실상 한 달 만에 다 뒤집어 놓은 셈이죠. 근데 그에 비해서 종합주가 지수는 오늘 밀렸다 해도 2626선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 또 LG화학,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 생각보다 지금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종합주가 지수를 지금 끌어다 놓은 건데 이들 종목이 부러지기 시작한다면 우리 시장은 재차 바닥을 확인하러 갈 것 같습니다. 물론 당장 간다는 뜻은 아니고요. 옵션 시장 간단히 살펴보면 외국인이 계속해서 풋옵션 매수를 누적해 오고 있는 것에 더해 오후 2시 이후에는 기관이 장중에 매도한 풋옵션을 환매해서 델타를 아래로 꺾어놨는데요. 이것이 오후 2시 이후로 합성선물까지 꺾어놨죠.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를 더 내놓기도 했어요. 보통 프로그램 매도가 오후장에는 그러니까 오전장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오후장에는 1시 이후로 되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은 기관들이 풋매도를 손절매하는 바람에 장마감 무렵에까지 시장이 좀 더 추가 하락이 나왔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감하고 나서는 마감 직전에는 그 하락 포지션은 닫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월요일 독일 증시가 휴장했고 또 지난주 목금 영국 증시가 휴장했었죠. 그래서 재개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아시아 세션 내내 밀린 것에 그닥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다만 상승으로 바로 돌지 못하고 미국 본장 개장할 때까지 유럽 증시는 조금 더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투매가 나왔다 또는 적극적인 하락이 나왔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쯤이면 좀 이익 실현 좀 해볼까 하는 그런 정도의 약한 이익 청산 정도의 눌림이었죠. 자, 그런데 미국 본장 개장하고 나서 위험자산들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도 쭉 올라서 마감을 했고, 특히 이제 밤 11시 20분 그 옐런이 발언으로 나스닥 중심으로 미국 증시가 폭등을 했는데, 그때
살아났던 변동성 다 죽여버리고 뭐 아래 꼬리를 제법 길게 단 채 종가 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유럽에서 이제 주로 오른 건 이제 에너지 주식이에요. 특히 영국 증시가 이제 많이 강했는데 뭐 이것은 미국 세션에서도 이어져서 미국 증시는 엑소모빌이 신고가를 갱신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채권 시장은 조금 다른 흐름이었어요. 유럽 세션 시작하자마자 이탈리아 국채를 포함해서 유럽 국채들은 장기물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서 하루 종일 시장을 당겨놨습니다. 채권 시장이 강세를 보일 때 지수 선물은 밀리면서 그간 유럽 채권이 과도하게 밀린 상황에서 ECB를 앞두고 커버링이 들어왔다 이런 것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유럽 증시 지속적 상승에 이 차익 실현 매도가 나왔다 그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채 또한 유럽 세션 시작과 함께 강한 매수가 들어왔죠. 그래서 다시 3%대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아마 오늘 대부분의 시황이 뭐 금리가 3% 이하로 내려가면서 나스닥이 반등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트레이더의 관점에서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채권 시장의 반등이 유럽 세션 시작과 함께 나타났죠. 그래서 이미 유럽 채권이 상승이 그 미국채의 상승을 그러니까 유럽 채권 상승이 미국채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미국 본장할 때까지만 해도 지수는 계속 얻어맞고 있었는데 채권 시장은 한참 더 올라와 있었죠. 그래서 사실 유럽 시장만 놓고 보면 지수는 이익 실현성 눌림 그리고 채권은 바닥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올랐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금리와 증시 반등은 딱히 관계가 있나? 없다고 보고 있어요. 예. 상품 시장도 흐름이 좀 달랐어요. 이 미국 본장 개장하기 직전까지 구리도 계속 눌렸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넘게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구리가 사흘 연속 음봉이 나온 상황이에요. 근데 미국 세션 시작하자마자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래서 새벽 4시 30분까지 구리도 스트레이트로 상승해서 긴 아랫골이 만들었죠. 반면 기름 시장은 마찬가지로 미국 세션 직전까지 눌림을 주다가 미국 개장과 함께 위험자산 매수가 들어오면서 120달러 터치하고 한동안 고가권에서 움직입니다. 근데 새벽 2시에 기름 매도세가 아주 갑작스럽게 나왔어요. 이때 매도의 어떤 뉴스가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냥 기술적인 매도가 나와서 밀렸다라고 보는데 바로 저점 찍고 나서는 반등을 시작해서 이 새벽 4시 15분에는 120.36달러로 장중 고점 갱신하게 됩니다. 117.14달러에서 뭐 거의 스트레이트로 120달러까지 올라간 거니까 뭐 다분히 숏 커버링이죠. 그리고 방금 발표된 API 원유 재고 183만 배럴 증가로 나왔어요. 이게 원래 컨센서스는 감소인데 증가로 나와버렸죠. 그리고 또 180만 배럴이면 상당히 많이 증가한 건데 이러면서 기름 가격이 이제 120달러 이하로 밀렸어요. 자, 이렇게 보면 지금 난방유나 가솔린이나 이제 오늘부터 이제 조금씩 음봉 얻어맞고 있는데 이러면 상승에 대한 필요가 조금씩 누적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길 원유 재고가 증가로 나온다. 그러면 기름은 120달러까지 저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화시장도 간단히 살펴보면 오늘 호주중앙은행이 금리를 25bp 인상을 했어요. 일시적으로 오지달러가 강하게 튀었죠. 그런데 30분 더 버티지 못하고 다 밀려버렸습니다. 왜냐면 아시아 세션부터 유럽 세션까지는 계속해서 그 안전자산 선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눌렸고 근데 미국 본장 시작하자마자 강하게 위험자산 선호가 나왔죠. 그래서 시장 당겼을 때 그때 이제 오지달러도 다시 상승 전환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국 마감할 때는 이 오지달러가 금리 발표 시점 발표하고 나서 올라온 거 거기까지 다 이제 올라왔고요. 근데 엔화는 지금 계속 바닥 모르고 계속 추락 중이죠. 그래서 엔화는 이제 133엔을 코앞에 두게 됐는데 지금 통화선물 만기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엔화의 추세를 위로 돌리기는 좀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유럽 세션 정리하면 유럽은 ECB를 앞두고 증시도 숨고르게 하고 있고 또 위험 자산들은 조금 더 조정을 받으려고 했는데 미국 세션 개장과 함께 빠른 위험 선호가 나타나서 흐름을 되돌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본장 개장 전이 시장 흐름은 많이 불편한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은 12,500선을 투매로 깬 게 아니라 점진적 매도로 깨면서 유럽 세션에서 아주 어렵게 시장 눌러놔서 자칫하면 아래로 빠르게 부러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본장 개장 후 강력한 현선물 매수세가 시장을 위로 돌리는 데 성공을 했죠. 특히 밤 11시 20분 이후 90분 동안 이어진 이 스트레이트 상승에 대해서 옐런이 발언 때문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 있어요. 근데 이때 옐런은 연설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려면
연준이 통화정책 조치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예산 정책을 손댈 수 있고 세법 개혁이나 조세행정 개선 뭐 이런 걸로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옐런이 자기가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잘 보면 이거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당장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당장 잡는 게 이제 문제죠. 근데 그래도 시장은 위험자산 선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급등을 하게 됩니다. 개별 종목 보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르긴 했지만 특히 엑소모빌 같은 기름 주식들이 강하게 올랐어요. 기름 가격이 120달러 넘겼다가 다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주식은 끝까지 강세를 유지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3분기 브렌트 기름 전망을 140달러까지 올렸죠. 그래서 해당 기름 주식들이 강세를 유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름 주식은 미국만 강한 게 아니라 유럽에 상장되어 있는 뭐 랩솔 이런 것들도 오늘 15.95 유로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왜 시장이 약하게 출발했고 또 종가는 강세를 보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 테크 주식들이 시가가 갭다운 출발을 했어요. 갭다운에 저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나스닥 중심으로 시장을 들어올린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갭다운에 그 저가 매수가 들어왔을 때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700달러를 위협하는 뭐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리고 11시 20분 이후에는 변동성 매도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장을 당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시장이 당기는 거는 저가 매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올라간 것은 변동성 매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변동성 지수가 지금 24.8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뭐 변동성이 살아날까 말까 한 상황이었는데 오늘 확실하게 죽여놨죠. 그럼 이젠 다음 주 수요일 변동성 많기까지는 쉽게 살아나기 어렵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여전히 박스 구간에서 등락을 거듭하거나 웬만하면 빠지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은 어쩔 수 없이 만기 영향으로 갭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눌림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전일 해외 시장의 변동성 매도가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갭 상승 시 차월물 콜 매도는 조금씩 쌓아볼 수 있겠는데 오후 시장이 반등을 하면 풋옵션 매도를 다시 쌓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월물은 이미 개인이 콜옵션 매수가 지나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길에 갭 상승이 나온다 해도 뭐 선물을 다시 밀 때 개인이 콜옵션을 또 다시 물타기 매수한다? 그러면 이번 물 상승은 뭐 요원하다고 할 수 있겠죠. 또 선물 6월, 9월 스프레드 잘 관찰해야 되는데 스프레드 변화는 보통 점심시간을 기준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전일에 이어지던 마이너스 0.15포인트의 스프레드가 개선되는지 또 오전에 개선되지 않는다면 오후에 개선이 되는지를 잘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시장이 바닥을 찍은 상태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스프레드가 개선된다. 그러면 오후장에 풋옵션 매도를 늘릴 수 있겠습니다. 해외 시장은 원유 재고 발표 앞두고 있는 기름이 과연 하락을 할 것인가 이게 관건인데 원유 정제 제품이 무너지는지 또 무너지게 된다면 시차를 두고 원유도 무너질지를 잘 봐야 돼요. 이 제품이 그 전에 이제 원유는 덜 오르고 제품군만 이제 오버슈팅이 나왔죠. 그래서 원유 매도는 이번 주까지는 그냥 생각보다 안 빠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 제품이 꺾여도 원유는 덜 꺾이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번 물은 그냥 이번 주까지는 원유 매도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다음 주에 뭐 조금 매도를 고려하는 그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수 선물은 지금 시장이 굉장히 박스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방향성을 타진하기 어렵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다고 하지만 저는 펀더멘털 관계없이 이제 변동성 매도가 시장을 당겨놨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요 이평선들이 꼬인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가 매수가 처음으로 들어온 곳이기 때문에 아직은 방향성이 없는 그런 고가권에서의 박스 장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라오면 매도, 밀리면 단기 매수 이 정도로 보고 있어요. 한 가지 더 이제 그 CME의 6월물 상품들이 이번 주와 다음 주에서 거래를 마무리하게 돼요. 이렇게 롤오버가 진행되는 구간에서는 포지션을 단순화한 것이 좋습니다. 채권 포지션도 다 정리했고 당분간은 단기 매매를 하면서 방향성을 타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